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들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가능한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좋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어느새 2176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180포인트까지도 이제 3.9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전약 구강 장세고 사실 오전장도 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서 지금 급등 흐름으로 전환을 했고요. 장중 고점이 2178포인트, 218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단숨에 올라오고 있고 일단 1차 저항선 2135포인트, 2137포인트 가볍게 뚫고 올라가면서 2차 매물대 지금 빠르게 소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2200포인트까지도 순탄할 것으로 이 구간을 넘으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인데 외국인 매수가 저희 방송이 시작한 지 딱 40분 됐는데 40분 만에 70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6,682억 원까지 거래소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1,109억 원 사줍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주고 있고 연기금이 어제 하루 쉬고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356억 원 오늘 순매수해주고요. 개인이 7,479억 원. 최근 시장에서 개인들 오를 때 팔고 내리면 사고 일단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모습 포착이 되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12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1%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71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일중 흐름부터 보도록 하죠. 보시면 712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거래소 코스닥 시장, 양시장 지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코스닥 역시 오후 들어서 상승 흐름 2차로 한 번 더 내주면서 급등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거래소와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이 사줍니다. 외국인은 565억 원, 기관은 380억 원 사줍니다. 하지만 개인이 957억 원 정도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도 원달러 환율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입니다. 1122원 80전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그리고 주가도 강세 흐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괜찮습니다.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 그동안 기다리셨던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벌써 2175포인트까지 올라오다 보니 일정 부분 개파락했었던 예전의 저항대 구간에 거의 많이 다다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끌어주는 시장에서 후발주자들 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일정 부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낙폭 과대했던 IT 섹터주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세 이후에 지금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 부품주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지머티리얼즈라든지 포스코 캠텍, LNF, 에코프로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삼성 SDI까지도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섹터 후발주들, 코스닥에 있는 부품주들, 장비주들까지도 강하게 따라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중국의 판호 계속 이어지면서 그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부분 회복 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시장은 지수 대비해서 지수보다 못 따라 올라온 종목들이 그 구간의 갭을 메꾸는 그런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6,600억대 매수해주고 있죠. 눈치 보던 기관도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섹터주들 매수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후발로 뒤처져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일정 부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와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까지도 저점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거래소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특히 화학주들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우려감이 좀 강하게 작용해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정상화가 일정 부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좀 급격하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서 저평가 우량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환 매수세가 돌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2200선 정도의 저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덜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오전장에서 하락하던 종목들마저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 소개하실지 더 궁금해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은 오늘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올해 좀 삼성전자가 또 그렇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고 계속 좀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섹터가 OLED 섹터입니다. 사실 오늘 IT 섹터주들, 뭐 부품주들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강세에 좀 삼성전자의 강세에 좀 원인이 있고 또 다음 달에 있을 MWC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제품 나오는 것들을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4월 중에 일단 퀀텀 TV 쪽에 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반기 중에는 일단 OLED 투자 신규로 작년에 미뤄졌던 부분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비주들 좋게 봅니다. SFA라든지 워닝 IPS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MLCC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급등했는데 일단 OLED 관련 장비주들도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실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OLED 투자하면 퀀텀 다시 먼저 좀 수혜를 보겠지만 AP 시스템은 중국 쪽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BOE 같은 경우도 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보신다라면 OLED 소재 섹터주들 같은 경우 뭐 이노스 첨단이나 덕산 네오룩스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AP 시스템은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정해놓고 원고를 쓸 땐 좀 쌌었는데 후반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약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항대로 여겨지던 24,000원대를 통과해버려서 일단 뭐 매수가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좀 변동성 때문에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혹시 24,000원에 근접하거나 24,000원 아래권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매수를 좀 해보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뭐 손절선은 한 22,000원 정도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는 한 28,000원 정도까지로 11월달 고점 수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가에서는 어느 정도 여력이 한 15%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로 정해 놓으시고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AP 시스템 하지만 오후장에서 좀 급등한 성향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잠시 눌렸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절제 김민준 멘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절제 김민준 멘토의 종목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보다는 지난주 추천했던 종목을 좀 복귀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S모 우리기술, 그리고 SDN, MC넥스, 자연과환경 이렇게 5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모두 오늘장 내일장에 출연하면서 매수가를 정확하게 짚어드렸었는데요. 모두 지금 체결이 되고 지금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S모부터 좀 짚어보자면 지금 오늘 가격을 좀 보면 7,400원에 호가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장에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반 경직을 받고 나서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를 체결하셨다면 오늘장 내일장을 보고 상승 구간에 접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인데요.
우리 기술에 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북 원전주로 묶인 테마주입니다. 근데 우리 기술에 가파른 상승세가 났다가 하방 낙폭 지지를 보고 지금 진입을 했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까지는 아직까지 원전에 관한 재료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지금 매물대가 1320원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은 상승 추세 돌파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기간은 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 접근을 추천드렸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좀 흐름이 1,500원까지 가는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종목도 홀딩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SDN인데요. SDN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친환경 소재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주목을 받으면서 태양광 쪽에서 접근을 좀 한 종목인데요. 아직 시장의 주도주가 전기 수소차에 좀 머물러 있고 대북 테마주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흐름은 좀 남아있고 중장기적으로 매수 흐름 그리고 종목을 추천한 다음에 아직도 흐름이 지금 상승 추세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관해서도 홀딩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MC넥스인데요. 지난주에 오현진 팀장과 같은 종목을 좀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MC넥스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휴대전화와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조금 하방 경직이 좀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관해서 조금 재료가 소멸되는 측면이지만 지속적으로 자동차에 관한 전후방, 측방 카메라를 만드는 이 회사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주가 이어지고 있고 금주 체결 흐름도 14,000원을 넘어가서 15,000원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환경인데요. 크리엔사이언스 종목이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가 좀 상승 흐름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지금 2,060원대 중반에서 레인지 범위에서 지금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요. 진입을 하셨다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 흐름이 이제 돌파 구간이 좀 나오면서 강한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설 이전까지는 조금 종목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김원호 멘토 이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멘토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산업설비 자동화,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및 시험 장비, 그다음에 정밀 의료기기, 그리고 공작기계 등의 필수 부품인 LN 시스템과 메카트로스 시스템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자동차 또는 기계 부품, 하모닉 드라이브 슬라이드 트레인, 특화된 비상장사 4개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LM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품질 저가격 또 무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제품입니다. 이 LM 가이드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죠. 50%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또는 자동화 부품 시장의 리더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국내의 국내외 경쟁사들과 같이 경쟁을 주고 있는 아주 기술력이 독보적인 회사죠. 자, 의료용 웨이블 로봇 시장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하지 보조를 통한 노인성 보행 능력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개발 본격화를 얼마 전에 시사를 했죠. 그래서 이 시장 규모는 2025년에 국내 전체 인구의 약 25%가 노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2017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육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완료한 상태죠. 골절 및 변형 교정을 위한 보건 시스템 의료용 로봇 개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규모는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6년에 5조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죠. 그동안 주가 상승이 2018년에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지금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300원을 확보를 하면서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래량이 분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매수가를 제가 11,600원에 드릴게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3,500원, 조금 길게 보시면 17,000원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든지 할 경우 손절가는 9,7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삼익 THK 다음 주 한번 접근해 보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굉장히 들썩들썩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쪽의 산업이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선택했고요. 자, 크린앤사이언스는 자동차용 또는 산업용 공조용 여과지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여과지가 뭐냐면 일반적 기름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 여과지 분야에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이 경쟁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는 외국계 한국 알스톰사가 지금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두 회사가 현재 양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크린앤사이언스는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판로 확대 및 수출의 다각화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존 여가지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필터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산하고 그것을 또 판매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이 매출 구성에서 필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8년 3분기까지의 누적 기준으로 연결 매출액은 18% 정도 증가한 672억을 달성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추세로 45억 9천만 원 정도를 지금 달성한 상황이죠. 자, 최근에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그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지금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학물이라든지 오존 등의 물질에 대한 여과의 요구가 굉장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고출력과 고연비를 위하여 필터 소재의 고성능화를 요구되는 현 추세에 있어서 당사가 추구하는 필터 생산 이 분야는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산업과 자동차, 그다음에 공조용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또 특별히 챙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공기청정기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의 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한 20%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 오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향후 성장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현재 필터는 위니아의 이 납품을 통해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용 필터 시장의 성장 수혜주로서 신규 필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했고 어제 같은 경우 좀 상승을 좀 하다가 오늘 살짝 눌리고 있는데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추격하시지 말고요. 다음 주 눌림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14,200원, 현재가 14,300원인데 14,200원 밑에서 분할 접근 한번 해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16,200원 잡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가장 핫한 테마 수소차 관련주로서 이자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산화철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페라이트용 산화철은 오직 이지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전기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인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서 연료전지와 고체수소 저장 소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이할 부분은 수소 연료차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체수소 저장 소재입니다. 세계 최초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고체수소 시장 소재를
대량 합성에 성공을 했고 2020년부터는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 1,700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요 부분에서만 2020년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예상이 되는 그런 핵심 소재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했을 때 종가상 12,650원의 가격을 형성하다가 며칠 전에 16,800원까지 단기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신규 추천은 신규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매수가는 14,600원 정도. 거기서는 신규, 그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19,000원. 이건 단기 목표가죠. 중기, 장기로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게 생각이 되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2,0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나갈게요. 한국 유니온제약, 고형제, 액상주사제, 세파분말 주사제의 GMP 제형을 갖춘 전문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완제의약품은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고 다양한 규격의 이 세파분말 주사제 설비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제 품목에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계량 신약과 신규 제형 개발 및 새로운 조성 복합제 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자,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 의료 제약 분야에서 MS가 가장 높은 게 미국과 유럽 쪽인데 최근에는 파머징 마켓이라고 그래서 인도, 중국, 중남미를 포함한 신흥 시장이 지금 굉장히 외형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 대한 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제약 시장은 현재 지금 미국과 유럽이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도, 중남미로서의 이 파머징 마켓, 퍼머시 플러스 이머징이 합성어죠. 이쪽의 급성장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요. 한국 유니온제약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상장 이후 7월 26일 날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25,800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딱 이 분출의 맥점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가 14,750원인데 14,500원 정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다음 주에 한번 분할로 접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섯 번째 종목은요, 맨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삼일제약입니다. 자,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병원과 의원의 치료제 품목 및 일반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 대표적인 상품이 어린이 브루펜 시럽, 타워실 원스 같은 일반 의약품과 처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아람콜의 신약 기대감이 있는데 이 아람콜이라는 신약은 2016년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사 갈메도사와 이 갈메도사가 연구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라이센스 아웃이 아닌 라이센스 인을 통해서 국내 독점적인 판권을 획득했고 지금 미국에서 임상 2비상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리포팅했는데 2018년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분야 쪽에서는 올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적응증에 대한 미 FDA의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그런 성과를 이뤘죠. 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39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여 개의 이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이쪽 분야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약물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자, 갈매드사와 함께 국내 임상 3상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3일제약은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9월 28일 날 2018년 39,600원을 찍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상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상방으로 전환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한번 매수해서 가져가 보시고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라든지 뉴스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900원을 설정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5종목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주시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멘토는 ST큐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ST큐브는 오늘 들고 왔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주 단기 추천 종목 추천드렸거든. 예. 오늘 장내에서는 시노펙스하고 인콘 그리고 신혼을 이렇게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모두 다 예. 인콘을 제외하고는 30%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 다 청산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보통 개미들이 30% 이상 올라갈 때 보유는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인콘에 관해서 좀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으면 오늘 장 내일장 출연해서 그날 종가 매수를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의 지금 단가가 1,255원입니다. 어제 지금 종가 매수를 5% 실제로 추가했는데요. 현재 가격을 보게 되니까 아까 1,320원대 지금 호가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손절가 1,200원 유지하시고 상승폭 흐름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도 지수가 지금 상승으로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고 온 종목은 ST큐브와 포스코 캠텍, 유니슨 세 종목인데요. 모두 세 종목에 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단기 반등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ST큐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하는 회사인데 매수가를 22,000원 이하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25,000원, 2차 27,000원, 손절가는 19,8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단기 접근으로도 모두 가능하고 중장기 추세라도 모두 가능하다. 손절가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포스코 캠텍인데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금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전기와 더불어서 일진 머트리얼스 그리고 포스코 캠텍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나 지금 기업 회사에 대해서는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다음 주 눌림이 한번 나온다면 57,000원 이하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이 종목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7만원까지는 상승폭이 남아있습니다. 목표가는 7만원까지 드리고 손절가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탄탄한 회사는 아닌데요. 굳이 말씀드리면 잡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관해서도 상승폭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매수가는 종가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4,500원, 2차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원호 멘토는 S트래핑 말씀해 주셨는데 S트래핑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들어봤었습니다. 결과 어땠나요? 자, 지난주에 단기 추천 종목으로 S트래픽을 추천을 했고 기타 종목을 4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 S트래픽 요 종목만 제외하고 기타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폭등을 한 상황인데 아쉽게 S트래픽만 현재 매수 추천가 대비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 실적은 이 S트래픽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 SI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이 회사는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의 수혜주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성장 가능성을 핵심 포인트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북한 철도가 현대화되기 위한 현지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 대상의 대회가 되면서 더욱더 그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수 추천가 대비 지금 살짝 밀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대적으로 지금 안 움직이는 상황이죠. 자, 주식은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시장의 어떤 핵심 테마 속에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매출과 실적이 안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업종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이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분출이 안 된 상황이지만 지금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은 시간을 좀 기다린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드리고요.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손절가는 1,500원 설정하고요. 가벼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간다면 악고점 14,000원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16,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전략 드릴게요. 네, S트래픽 홀딩 전략 남겨주셨고요. 이번 주에 단기 접근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던 3일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상대적인 소외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3일 제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즉 술을 마시면 간이 안 좋아지는데 술을 안 마심에도 불구하고 이 간염, 간 쪽에 지금 이상 증세가 오는 현상이죠. 전 세계 50여 개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3일 제약 라이센스 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아람콜에 대한 신약 기대감이 지금 있고 특히 또 임상 3상이 국내에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으로 2022년에 시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같이 연관된 회사는 국내에 유한양이 있습니다. 8,800원의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술 수출한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3일 제약은 라이센스 인을 통해서 국내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전 세계적으로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이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인 맥점의 그런 자리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요. 그동안 3일 제약이 주가 움직임의 습성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어떤 뉴스라든지 호재가 나오면 단기적인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 기대해 보시고 오늘 종가 매수 목표가 26,000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19,9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일제약 손절가 19,9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움직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징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전기 수소차가 좀 핫한 이슈이긴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수소차가 좀 급등이 나왔다면 전기차 관련주로 좀 2차 전지 관련 분야까지 좀 넘어가지 않나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캠텍, 일진머트리얼즈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가파른 상승세인데 이 주식은 삼성전기에는 좀 무거운 주식입니다. 근데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10만 원대 주식이 오늘의 상승폭을 좀 판단했을 땐 3거래일 연속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11만 6천 원까지는 좀 단계의 반등세가 더욱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종 추세는 13만 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수의 상방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전자 업종도 오늘 전체적으로 잘 달리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삼성전기 어마어마하게 오르네요. 오늘 지금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외국계 매수가 지금 55만 주가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특히 특이할 점은 MLCC 쪽에 삼성전기라든지 사막 콘덴서,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전 MLCC 관련주가 지금 급등한 상황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사막 콘덴서가 오늘 특징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의 콘덴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콘덴서가 뭐냐면 전기 부품의 핵심 부품입니다. 가전,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정보통신 산업 전반의 수혜처이며 이 회사의 특징은 수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전력용, 세라믹, 그다음에 적층 콘덴서,
그다음에 이 경쟁업체로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기와 동일전자를 경쟁업체로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이죠. 3분기 누적 매출은 1948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605억입니다. 매출이 1948억인데 영업이익이 605억이고요. 순이익은 470억을 했습니다. 자, 2018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약 41% 정도 급등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8.4% 급등을 한 상황이고 순이익 또한 256%의 증가를 보이면서 고속 성장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 MLCC 이 성장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700억의 내부 자금, 차입을 통한 자금이 아닌 내부 자금을 통해서 신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장이 증설이 된다면 현재 매출의 이 2배 정도의 이 매출의 생산량의 2배 이상의 생산이 지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장에서는요 고부가 가치 제품인 전장용, 산업용 MLCC만 생산을 해서 유럽과 미국 같은 자동차 업체로의 수출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자, MLCC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실적 성장세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MLCC 시장이 호황을 지속할 거냐 여부, 그 다음에 신규 소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량의 MLCC는 공급 부족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최근에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 반등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2018년 7월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접근하시면 지금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10%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에 접근을 보시고요. 눌림 매수의 이 추천가는 지금 제가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렸다가 매수가 된다면 단기 목표가는 77,000원 정도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대신 손절가는 5,600원 정도 56,000원을 설정해서 한번 접근해보는 걸로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삼화 콘덴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MLCC 최근에 좀 눌려 있었는데 오늘 하루에 폭발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관점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을 꼽아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5166번님의 나노메딕스 7,700원에 비중 30%. 대응 방법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좀 매수를 많이 했었던 좀 소방기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한글과 컴퓨터도 소방기계 만드는 회사가 좀 있는데 최근에 좀 시장의 흐름은 소방기계 쪽은 좀 아니지 않나. 물론 장기 상승뷰를 좀 봤을 때 성장 동력이 있다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 소외받는 종목이지 않나. 근데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7,700원에 비중도 무려 30%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5,800원대고요. 이거는 지금 매도보다는 좀 하방으로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자기 종목이라면 손절을 쉽게 하겠습니까? 네. 본절에 꼭 탈출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말씀해 주셨고요. 3509번님의 문자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9,500원에 비중은 10%,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어떻습니까? 예, 매수가는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할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린 상황에서 최근에 재료가 나온 게 뭐냐면 이 북한의 도로와 철도 시장의 이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상한가도 한 방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 등 전반적으로 엔지니어 전 분야에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 28%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약 11%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53% 정도 지금 전년 대비
감소한 추세고 단기 순이익 또한 지금 감소한 부분이 있다. 즉 실적은 전년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마주 북한 남북철도에 대한 기대와 테마에 의해서 지금 형성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점권에서 지금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가 12,850원은 매수가 대비 한 3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고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도가를 물량을 반틈 50% 정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시던지 아니면 11,700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전까지는 홀딩에서도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요. 권하는 목표가는 일단은 테마주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00원 붕괴 전까지 홀딩 전략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이번엔 8827번님 우림기계 5,00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림기계 어떻습니까? 네, 이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의견이 뚜렷하셨던 것 같아요. 우림기계가 아무래도 대북 철도주로 좀 묶이길 바라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묶이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주들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림기계관에서는 8월 14일 정도에 매수를 좀 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5,000원 상단에 올라왔을 때 가파른 돌파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언급은 간단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철도주 관련, 건설 중장비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관련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에 거의 도달하셨는데요. 5,000원에 지금 20%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5,000원 돌파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원 이상에서 한 6,100원 정도에서 지금 수익권 창출을 하시고 탈출하시는 게 오랜 기간 보유하셨기 때문에 본절 청산은 좀 그렇고요. 아직 또 모릅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림기계가 또 시장에 또 소문이 나면서 대북 철도주로 엮였더라. 그리고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 급등이 나올지도 모른다.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 수익권 청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림기계는 수익권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청산을 수익권에서 해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5476번님 프로스테믹스 6,1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어떻습니까? 예, 현재가 6,200원이고 전일에 이 줄기세포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재료를 가지고 파미세를 선두로 해서 이 줄기세포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프로스테믹스인데, 자, 6,100원에서 지금 6,200원, 소폭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그런 흐름 속에서 전일에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강하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동사는 줄기세포 배양액 생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줄기세포 유래 단백질 응용 기술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6,100원 같으면 현재 6,2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전일에서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패턴은 이틀 정도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0% 비중을 가지고 다음 주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요게 1차로 상승을 한다면 6,700원 정도의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 한 7,300원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비중 20%는 지금 현재가 약 수익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가시고요. 5,500원 정도를 이탈을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권해드리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이 매수세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도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보유 전략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일단 보유 전략으로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586번님 셀트리온 제약 72,000원에 비중 25%. 손절가를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11월 20일 정도에 급등세가 셀트리온 제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에 관한 지금 주목이 슬슬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틀 전부터 수급 상황을 보시면 제약 바이오주들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몰렸던 어떤 매몰대는 지금 다 소화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차냐 제약 바이오냐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결정이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을 단기 접근하셨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 중이고 매수가도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제시는 하겠습니다. 56,000원을 손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만약에 이 종목이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간다면 72,000원대 도달하면 비중은 좀 줄이시고 상승 돌파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좀 무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25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지수 상승 폭이 오늘 굉장합니다. 2176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 1.48%. 지수로만 해도 30포인트가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눌림목 없이 일중 조정 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시원시원한 흐름 오랜만에 나타나는데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51포인트대부터 218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수직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오전에는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그냥 급등 흐름 바로 연출을 했고요. 지금 지수가 전혀 밀림이 없이 지수 상단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고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7,40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315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 금융투자가 969억 원, 연기금은 542억 원 삽니다. 투시는 팔고요. 그리고 개인이 8,431억 원이나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많이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3.6%, SK하이닉스가 무려 5.96%가 올라갑니다. 이 두 종목이 나머지 종목 가만히 있고 이 두 종목만 이만큼 올라가도 지수가 1%, 1.2%가 넘게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제대로 끌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는 장 후반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대차 오늘은 장중 조정이 좀 나오네요. 1.15% 크진 않지만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0원 정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셀트리온, 포스코 모두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삼성물산 보합이고 SK텔레콤 결국에는 하락 마감합니다. 27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되는 모습. 확실히 경기 방어주들은 이런 급등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지금 힘을 잘 내줍니다. 710선 안착합니다. 711.86포인트 현재 7.45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거래소와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고요. 장중 고점 712, 현재 포인트 711.86 거의 차이 없습니다. 1%가 넘는 상승 흐름 오후장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수급 주체를 만나볼 텐데 역시나 쌍끌림에서 유효합니다. 기관 51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646억 원 사주네요. 기관은 투자 주체 전 주체가 삽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오랜만에 사주고요. 개인이 1218억 원. 일단은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그동안 하락할 때마다 모았던 물량들 오늘 급등장에서 많이들 처분하는 모습들, 차익 실현 남기는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물량들 청산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1,3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15% 상승. 어제 급등에 오늘도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요. 신라젠이 최근에 조금 부진하네요.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CJENM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하긴 했지만 엔터주들 이번 주 내내 눌려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0.46% 빠지고 포스코캠텍 급등입니다. 6만원 가볍게 뚫고 올라갑니다. 6.68% 상승하면서 포스코캠텍 6만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최근에 60만 원대부터 50만 원 초반대까지 급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반등이 나오네요. 1.34% 급락이 나오고 HLB가 지금 7만 2천 원대 매물대가 좀 두껍습니다. 7만 1,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상승 하락권을 오가고 있는데 HLB 역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20만 원 단숨에 돌파하면서 힘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랜만에 상승 흐름 좀 크게 가져가네요. 2.6%대 나오면서 9만 원 오랜만에 종가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코오롱 티슈진 39,000원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급등하던 모습들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모습. 코오롱 티슈진 오늘 150원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한 주간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금요일장이 시원하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김민주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간단하게 두 가지 먼저 좀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장 내일장 처음에 출연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코스닥 포인트가 683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2080선이었습니다. 그때 뭐 여기가 상당 고점이다 생각하고 모두 다 인버스를 이제 태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 저는 715선까지, 코스피는 2200선까지 주간적 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당 고점에 도달한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시장의 흐름이 지수가 하락 여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반등 구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따끔하게 한마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전문가라고 달고 있는 명패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 전문가들이 결국은 자기가 추천했던 것들이 결국은 물리게 되면 장기 우량주로 변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 전문가의 무게를 좀 실감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리고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인콘이 오늘장 내일장에 추천하면서 1,405원에 매수가가 체결되셨다고 하신데, 시청자 한 분도 소중하기 때문에 1,300원에 꼭 손절가를 임하시고 단기 매매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1,300원 이탈하면 꼭 손절을 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예, 지난주 이 시간도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또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은 지금 급등한 상황이죠. 특이한 부분은 전기, 전자, IT 기술 쪽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됐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이 업종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이런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과 그것은 무색할 정도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자, 시장은요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이게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라면 강한 종목을 붙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은 순환매성 장세이기 때문에 우량하고 그다음에 이 성장성을 갖춘 그러한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시간을 사는 거죠. 자, GDP 성장률이 2018년 4분기의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2019년은 이 중국 경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의 이 교역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이 성장 우려,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2000을 분기한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은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 분할 매도, 갖고 있는 종목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예상 지수 포인트는 코스피 같은 경우 2200에서 2230을 단기로 설정을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한 이 가격 조정 내지 지수 기간 조정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할지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 지금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 좋은 모습이죠. 일단은 다음 주도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절제 김민준 멘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네요. 1.52%나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2170선 터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안착했고요. 코스닥 역시 1%가 좀 안 되네요. 0.99% 오른 711.39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온종일 내림세였는데요. 장 후반에 더 내렸네요. 7원 30전이나 내려가면서 1121원 3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시장 엄청나게 강하죠.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수급이 정말 왜 들어올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단연 돋보였던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였어요. 코스피가 아침부터 계속 매수해서 8천억을 매수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5천억을 매수하네요. 또 선물도 1,400억을 매수하고요. 코스닥도 700억을 매수하네요. 재미난 것은 기관들은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를 하는데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투자가들이 모르는 재료를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기존의 시장에 있는 이슈가 뭘까라고 봤는데 첫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올해 가져갈 거다. 어쩌면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증권거래소의 폐지 가능성 이것 또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6조 정도 되는데 이 증권거래소 폐지하고 양도세나 이런 거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겠죠. 어쨌든 증권거래소 폐지가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2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준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 또 지표가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 한 6번 중에 한 4번 정도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사서 올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산 때가 있어요. 그때가 꼭지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저께도 많이 사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많이 사는 상황이었죠. 외국인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맨날 포지션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포지션을 제가 누적으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포지션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275까지 콜 매도가 있어요. 내려간다 쪽에 베팅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2개가 매수가 있는데 이게 280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 매도입니다. 기관도 보시면 277부터는 다 매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옵션 포지션에서는 전부 다 손실입니다. 이익이 없어요. 근데 주가가 가죠. 그래서 풋을 봤어요. 풋을 봤더니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올 풋입니다. 어디까지? 255까지. 지수로는 1971까지 전부 풋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풋 매도가 있는데 전부 매수입니다. 풋이. 해지를 거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부여할까요? 지금 올리면서도 자기들도 불안한 겁니다.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걸 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콜에서는 이익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이 정상적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가 2178인데 제가
처음에 2180을 얘기했다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철회를 했는데 정말 거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마도 처음에 여기 방송할 때 요 근래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잘 시장 모르겠다. 왜 시장이 모를까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맞춰서 갑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상황이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있느냐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냐면은 차트를 봅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하나를 플러스를 보는 게 수급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순서대로 보는 법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수급이 올라오고 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뉴스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례도 한두 번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시장에 나올 뉴스가 기존에 알려진 뉴스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보합으로 망하는 모습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 미국. 어저께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에 의해서 약간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과의 무역 불확실성이 시작이 나옵니다. 3월 1일까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합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장되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 생산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도 28년 만에 최저의 성장력을 가졌죠. 미국도 지표를 발표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관세가 10%에서 25%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협상이 안 되게 되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크다라고죠. 물론 중국이 대미 흑자를 제로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무역사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차트는 똑같은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뭘까요? 예상대로 이 지점을 못 뚫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계속 간축되고 있고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간축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시장의 누군가 주도자가 시장 상승을 했지만 추가 상승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밤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까지 주봉이기 때문에 적어도 8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급격한 재료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시간 조정은 8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 시장 올라오는 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만 않을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부여되는 미국장의 모습까지 존재한다면 아시아 시장에 올라온 것이 결국은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강하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현대차가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로 47%가 줄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수소차의 이슈 가지고 많이 올렸죠. 그리고 오늘 그 이슈가 나오는데도요 1%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정말 강한 거죠.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을 받쳤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엉망입니다. 작년 4분기가. 근데도 시장이 받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충분한 이슈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도 바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업종에도 그 영향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올라가는 걸 기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는다면 지금 이 실현하는 개인들이 더 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주봉을 한번 현대차를 봤습니다. 현대차 보니까요 지금 60주선까지 거의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60주선 가기 전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5주선을 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대차가 지난번 고점대에서 두 번째 저항선 고점을 연결해 보면요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나 오늘도 LG전자 또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요 시장을 상당히 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하락 추세선을 벗겼다는 것은 현대차도 그 의미를 같이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호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받아들이게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장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상당히 좋게 상승에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장 또 한 번 전기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올라올 때 주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를 만들기 시작한 게 작년 6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1월이니까요. 거의 7개월 만에 추세대를 벗어납니다. 이 벗어나는 각도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죠. 다만 안 좋은 것은 갭상승이 지금 2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갭상승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이 소멸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일부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상승이 완벽한 방향을 제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잠깐 봤어요. 봤더니 SK 하이닉스도 이틀 동안요 10%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승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대추세가 온 걸까? 라기보다는 일단은 하락이 깊은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의 매수, 그것이 시장을 더 많이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아마 이번 주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반등을 추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끄트머리가 어디니가 이거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외국인들이 정말로 계속 매수할지.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에 1조 5천원 이렇게 샀을 때 꼭지가 나왔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정말 외국인들의 모습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시장의 이슈를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